네, 헬로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관계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이 전해진 뒤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대책은 없는지, 또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인지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 여부가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안전 사각지대가 드러난 건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사각지대라는 설명이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의 이제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예. 안전관리 계획서를 좀 작성을 해서 안전 예산이라든가 안전 설비를 하도록 돼 있는 게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예. 사실상 1,000명 정도의 이상의 군중이 몰리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제한 조건 법에서 정해서 뭐 지역 축제에 1,000명 이상이 넘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군중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안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사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짚어보면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상황이 좀 위급하다. 112에 신고가 여러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몇 시간 전에라면 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이제 그게 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예.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전조 징후라는 게 예, 있습니다. 예. 이 뭐 시민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방 당국이라든가 경찰 당국에서 신속히 대응을 못했다는 거. 그것도 사전에 그 전에 그 위험 상황이 벌어질 10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그런 뭐 물론 뭐 지역의 행사 아니고 축제는 아니지만 어떤 예.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군중 모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옆 건물이 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됐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 증축물이 이면 도로의 폭을 더 좁히고 통행을 어렵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불법 중축물로 해서 뭐 테라스가 일부 나와 있었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벽을 설치했다라는 그런 예. 보도를 봤는데 물론 예. 뭐 불법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게 이제 이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봐서는 어떻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틈조차 없을 군중 밀집도가 높은 그런 상태가 방치됐다는 게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인데요. 사고 발생의 원인을 보면 이제 주로 직접 원인이 있고 간접 원인이 있는데 예, 예. 이 불법 증축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었다라는 건 이제 간접 원인 중에 간접적인 하나일 원인이고. 수 예. 있고요. 기타 예. 이제 뭐 경사가 있었다든가 바닥에 미끄럽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접 요인들 중에 하나일 거고 그게 뭐 직접적인 사고 발생의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0만여 명의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조치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방통행, 차 없는 거리 지정, 무정차 이런 대책들이거든요. 그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취했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뭐 우리가 뭐 많은 행사들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축제도 하고 뭐 기념일 행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집회 시위 이런 행사들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일정한 대비 태세를 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교통 통제를 해서 그 모여 있는 군중들을 보호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 뭐 무사 통과라든가 뭐 이런 대안도 있었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든 군중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뭐 비상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위험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이걸 예. 대비하기 위한 통제라든가 제어를 경찰 쪽에서 아마 좀 네.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게 그런 아쉬움입니다. 안전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시나 구에서 정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라든지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어떻든 예. 저
지방자치의 시라든가 예. 구를 관리하는 게 구청장이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무슨 큰 행사라든가 무슨 큰 군중의 모임 집회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험 상황을 예지해서 교통 통제를 한다든가 뭐 경찰을 배치한다든가 지하철을 무정차 시킨다든가 뭐 이런 안전 조치들. 지난번에 뭐 불꽃 축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예. 사람들이 그렇죠. 모였는데도 많이 뭐 그런 안전 대책들을 다 강구해서 예. 100만 명인데도 큰 사고 없이 잘 행사를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인데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안전 시스템을 사소한 조금 뭐 경미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군중들이 모이는 그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는 그런 노력들이 예.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때와의 차이점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어떻든 경찰력 배치라든가 교통 통제라든가 뭐 이번에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행사하는 걸 봐도 예.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관리가 이번에는 정말 지자체라든가 중앙 정부에서 너무 신경을 좀 안 쓴 그런 면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앞서 관할 구역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명확하게 이런 어떤 안전관리 지침, 무정차를 하자, 차 없는 거리를 하자 이런 걸 제한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관할 구역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예. 이번 큰 축제 행사를 한다든가 예, 할 예. 때는 중앙 정부의 장이라든가 뭐 예. 전국 규모의 행사 네.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그 구분은 뭐 행사 주체에 따라서 이제 정해질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축제라든가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예. 지자체가 우선 기본이 되고요. 거기에 좀 큰 행사라 그러면 시라든가 도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네.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이게 결국은 아까 뭐 안전의 사각지대를 했는데요. 서로 네 탓, 네 책임으로 미루다 보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 다 내 일인 것처럼 지자체든 중앙 정부든 네. 다 같이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다가오는 연말 연시에도 뭐 대규모로 군중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 각종 행사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시급한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같은 뭐 이제 사고를 당했으니까 아마 또 앞으로 중앙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더 열심히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군중들이 몰리는 앞으로 이제 연말에 행사를 보면 크리스마스 또 행사가 성탄절 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연말 연시 되면 뭐 저 새 벽두의 그 해맞이 행사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 여러 모이는 가지 행사들이 행사가 있는데요. 있겠죠. 그런 행사를 대비해서 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있는 그런 안전 조치들 아까 말씀드린 군중들이 모이는 데는 안전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재난 안전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하게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 이후에 앞으로 재난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부터 잘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 대응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보통 재난 대응 뭐 절차가 이제 그 예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비가 있고 예. 그다음에 대응이 있고 복구 절차 예.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사실 뭐 대응이라든가 복구는 사실 늦은 단계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전에 예방을 하면 가래로 홍유로 막을 거면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예. 이 예방의 중요성을 아마 강조한 건데요. 사실은 예방을 위해서 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안전 교육이라든가 안전 문화 뭐 이런 쪽 또 시설 설비를 개선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재방 안전관리를 위한 패러다임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라든가 시민들의 접하는 그 동선에 대한 안전 시설 설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뭐 확연히 나타난 것처럼 안전 매뉴얼이라든가 안전 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춰두면 그 시스템적으로 안전 관리를
안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안전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아무리 설비가 잘 돼 있고 시설 장비가 잘 돼 있고 또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그걸 지키는 국민들 아니면 사업주라든가 뭐 근로자들의 의식들이 또 안 돼 있으면 또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전 문화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이제 설비 시설을 안전화하고 시스템을 안전화하고 이 안전 문화를 올리는 네. 그런 국가적인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것 생각합니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서로 연결돼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서두에서 해외 사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이 헬로윈 기간을 앞두고 해외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유난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는데요. 뭐 예. 미국에서 뉴욕에서 아주 큰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 큰 행사를 했는데 하나의 인명사고 없이 잘 치렀는데 그 뭐 경찰력이 한 2,000명 정도가 배치돼 가지고요. 네. 이 이거 행사 장소하고 또 이제 관중들하고 이 격리를 좀 시키고 교통 통제를 하고 뭐 이렇게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미국에서도 뭐 이런 뭐 사고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2005년도에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청 페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이제 이런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을 좀 만들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군중들이 모이는 거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어느 범위 면적당 몇 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부야에서 아마 큰 할로윈 행사를 했는데요. 예, 아마 예.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탑차 같은 데 올라가서 안내 방송을 하고 예, 그 그렇죠. 길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통제를 하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술 먹지 말도록 홍보를 하거나 계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봤는데요. 그런 체계적인 대응 예방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우리도 좀 벤치마킹해서 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매뉴얼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군중이 모이는 거는 좀 위험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면 예, 압사 예. 사고라든가 뭐 여러 뭐 인도네시아 사고도 있었고 이번에 인도에 뭐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네. 어떻든 그 기준들을 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 좀 체계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예. 일단 시민들이 모이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모이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경찰을 배치한다든가 도로를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응급 차량을 대기를 시켜서 비상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구호 조치를 한다든가 예. 이런 체계적인 노력들 그리고 안전 요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노력들이 지자체의 지원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해외에선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볼 수 있겠고 당장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사실은 뭐 태풍이 심하게 오거나 아니면 지진이 좀 심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문자로 그 경보 발송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AI,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인공지능형 CCTV가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 이제 어느 일정한 지역에 CCTV가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 그러면 그걸 좀 감시를 해서 그 일종의 경고를 울려준다든가 뭐 안내 방송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산시킨다든가 예. 경찰을 투입해서 그걸 좀 분산시키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든가 장비를 활용해서 그 국민의 안전을 좀 챙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물론 뭐 그러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요소에 설치를 해서 위험 지역에 예, 예. 설치를 해서 예.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의 확보 내지는 그 국가 안전 시스템의 그 수준 향상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시스템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는 거군요. 지금 그런 기술이라든가 기술이나 장비는 다 네. 개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대한민국이 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할 경우에는 뭐 이번과 같은 이런 비슷한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몸을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닥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대처 요령도 한 번은 짚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그 전에 그렇게 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회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안 가셔야 되고요. 그게 예, 이제 예. 안전의 실천이고요. 만약 가셔서 정말 이번 것이 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가슴에 심장하고 예. 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팔짱을 낀다든가 이렇게 뭐 권투 자세를 해서 어떻든 숨 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예. 만약 혹시 이제 넘어졌다라고 하면 그 옆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저 누워지면 앞에 사람 압사가 또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어떻게든 옆으로 좀 누워서 숨쉴 공간을 확보하고 옆으로 심장이 눕는 것도, 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사람이 너무 밀집한 그런 공간, 뭐 틈이 없는 그런 공간은 절대 피하는 빨리 게, 빠져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도 안전문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우리나라가 아마 그런 교육 시스템이 좀 커리큘럼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속담에 네. 뭐 저 4살 버릇 뭐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던가요? 뭐 해간 뭐 예. 어려서 안전교육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어려서 했던 습관이 나이 먹어서도 그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초, 중, 등, 고 과정에 이 안전교육이 좀 그 필수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안전교육을 예.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생활안전교육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그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세월호 사고 이후로 이제 생존 수영 교육 과목을 좀 의무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이제 사례를 보면 심폐소생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 과목에 의무적으로 해서 누구나 좀 위험한 상황이 보면 내가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교육 커리큘럼의 안전 그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예, 그렇죠. 생명과 건강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대폭적으로 좀 강화해서 안전 교육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